네, 어제 정부의 발표 내용 중에 눈여겨봐야 할 점은 기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자도 코로나19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연체 위기에 내몰린 개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최대 1년 동안 원금 상환을 늦춰주기로 했는데요. 이 내용 포함해서 소득공제 확대 등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우선 신용대출을 받은 모든 개인들이 이 원금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지난 2월 이후에 일자리를 잃었다든지 또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한 달 가계 빚마저 갚지 못할 정도로 월 소득이 대폭 줄었다면 원금 상환 혜택이 지원 혜택이 됩니다. 즉, 이 가계 생계비를 뺀 월 소득과 월 상환액, 이 가계 부채 액수를 따져봐서 소득이 더 적고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만 제출할 수가 있다면 별도 심사를 거쳐서 원금 상환을 늦출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뿐만 아니라요,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로 원금 상환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이번 상환유예 혜택은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박 기자가 신용대출과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액수로만 따지면 신용대출보다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이 훨씬 클 텐데 이거는 혜택을 못 받습니까? 네, 말씀하신 주택담보대출, 이 주담대에는 원금 상환 유예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신용대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빌린 신용대출이라든지 정책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햇살론, 또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등만 원금 상환을 늦출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것도 신용대출의 일종인데 마이너스 통장 대출, 또 카드사에서 빌리는 카드론도 원금 상환 늦출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카드사에서 빌리는 단기 대출인 현금 서비스는 배제하자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번 대책은 원금만 상환을 늦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납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럼 대상자들은 어디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본인이 빌린 금융회사에 직접 가거나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라고요. 신복위에 직접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네, 금융권 신용대출이 한 건이라면 해당 은행 등에 가서 원금 상환을 유예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되고요. 정책 상품인 근로자 햇살론이라든지 바꿔드림론 또 안전망 대출을 빌렸다라고 하면 빌린 금융사에 직접 가서 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2곳 이상 금융사에서 신용대출을 빌렸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신복위에 직접 가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요, 짧게는 6개월, 또 길게는 1년 동안 원금 상환 만기를 늦출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 조금 보기는 했지만 자영업자 관련 지원 대책도 추가적으로 나온 게 있는데 이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좀 크게 늘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이 피해 업종이라면 아무래도 음식이라든지 숙박업, 이 관광 업종이 될 텐데요. 예. 이 업종에서 신용카드라든지 체크카드 또 현금 영수증으로 이번 달부터 6월까지 결제액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80%까지 소득 공제율을 확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1월과 2월에 100만 원 이렇게 신용카드를 결제했다면 현재 소득공제율은 15%이기 때문에 15만 원 이렇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말씀한 대로 이번 달부터 6월까지 동일한 이 100만 원을 결제했다면 그 소득공제 혜택이 8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 8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서의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 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자영업자 이들 700만 명에 대해서 세금 납부 기한을 원래는 6월 1일까지였는데요. 8월 말까지 납부 기한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